할머니 언제 돌아가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시골에서 혼자 지내던 제가 올라가서 손주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죠. 어머니 우리랑 사시면 편하잖아요. 애 봐주시는 김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데 보탬이 되자.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도 편하게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짐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올라온 첫날부터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손주가 학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함께 봤죠. 며느리가 늦게 들어올 때면 저녁 준비까지 마쳐놨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고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어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 외식을 한다며 근처 레스토랑에 갔죠.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메뉴를 주문해주며 흐뭇해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주고 국물이 뜨겁지 않게 식혀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돌아가세요? 우리끼리 놀고 싶은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죠. 주변의 소음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손주에게 저는 방해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주의 말을 되새겼죠. 언제 돌아가세요?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피로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나갔다가 깜빡한 게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댄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맨날 간섭하시고 애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저희도 힘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거슬리는 존재였구나.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었구나. 5년 동안 간병인처럼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 뒷바라지에 온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던 거죠. 며칠 후 손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안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이 외로우셨죠? 그 작은 얼굴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너라도 내 편이면 됐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저 때문에 이 집에 불편함이 생기고 손주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쌀 때는 별로 가져온 것도 없어서 금세 끝났습니다.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손주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5년을 살았는데도 제 흔적은 이렇게 작았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봉투 안에 용돈도 함께 넣었고요. 내가 살던 집으로 간다. 너희 집은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더라. 손주야, 넌 좋은 어른이 되어라.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번져서 몇 번이나 다시 썼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5년간 제가 살았던 곳이, 제가 모든 걸 쏟았던 곳이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시골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손주 깨우는 소리도 학교 갈 준비하는 소리도 없는 집은 마치 무덤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아갔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우체통에서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손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어른입니다. 그날 이후 저도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손주가 성장했구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겪은 그 아픈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손주에게는 배움의 기회였고 저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